안녕하세요. 매월 디데이와 함께하고 있는 디캠프 정지인입니다. 이번 9월 디데이에는 대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그리고 협업을 준비 중인 유망한 23개의 스타트업 그리고 협업할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11개 그룹사를 오늘 이 한자리에 같이 함께 모였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디캠프가 본격적으로 대기업 파트너사와 절친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디캠프는 CBC와 오픈 이노베이션의 여정에 함께 하려고 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디캠프 박영훈 대표 이사님을 모시고 디캠프가 오픈 이노베이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영훈입니다. 날씨가 일주일 만에 굉장히 선선해져서 오늘 행사에 오시는데 땀이 좀 덜 나셨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123번째 디데이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저희 디캠프에서 아마 처음일 겁니다. 대기업 계열사 분들하고 스타트업을 한자리에 모시고 이런 형태의 그 미드업을 하는 게 처음인데, 물론 이제 이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성장 또는 혁신을 추구하는 전략으로서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속도를 내고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 팀들도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 OI 프로젝트랑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 끝에 나온 행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디캠프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OI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8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동안 모든 멤버들이 열심히 투자도 잘 하고 해서 이 재단의 자산은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스타트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들 또는 투자하지 않은 회사들이라도 육성을 하는 것이 저희 재단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패스파인더가 되겠다라는 게 저희 청년창업재단 디캠프의 새로운 비전이고요. 끊임없는 혁신, 세상의 긍정적 변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디데이죠. 123회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누적 지원 기업 수는 1,504개, 출전을 했던 기업 수가 680개, 그다음에 여태까지 참여했던 청중 수가 23,861명이니까 상당히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누적된 경험과 히스토리도 있는 그런 행사다, 모임이다라고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저희가 이 디데이라는 이 포맷 자체를 내년에는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병행하는데요. 직접 투자를 하는 폼도 좀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초기 기업에 1회 3억까지 투자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5억, 그다음에 플러스 10억, 그래서 팔로운까지 할 수 있게 됐고 토탈 15억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돼서 좀 더 이 액티브하게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했죠. 뭐 200 몇십 개사에 투자를 했으니까 후속 투자도 많이 일어났고 회사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 재단으로서는 직접 투자의 비중을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여기 출전하신 회사들 중에도 저희 재단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훨씬 더 큰 포션이 사실은 간접 투자입니다. 그래서 62개 펀드에 8천억 이상이 지금 투자가 돼 있고요. 그 펀드를 통해서 출자된 회사들을 다 합치면 4천 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이 중에서 유니콘 기업 수가 뭐 18개나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간접 투자를 통해서 저희 뭐 재단의 헤드 카운트가 크진 않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재단이 직접 이제 운용을 하는 또는 육성을 하려고 하는 집중 대상들만으로 국한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투자는 저희와 파트너를 하고 있는 VC들을 통해서 저희 출자를 통한 관계를 맺고 다들 아시는 카카오 벤처스도 있고 소풍, 프라이머사제, 블루포인트, 퓨처플레이, 글로벌브레인. 글로벌브레인 이제 일본 펀드인데 한투파도 있고 등등 여러 이제 펀드들이 저희랑 같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디캠프죠. 설릉센터고 마포에 이제 프론트원이 있고 프론트원이 사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110개의 스타트업,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 800명 이상의 스타트업 피플들이
거기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에 18개 스타트업에 100명 정도의 크루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직접 간접 투자를 통해서 그 회사와 인연을 맺고 쭉 성장을 해가는 그런 과정을 같이 하는 게 저희 재단의 존재의 이유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아까 말씀드렸고 공간 양쪽 그 센터가 있고 뭐 리소스 성장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홍보 커뮤니티 서비스 그다음에 디데이 그리고 이제 사업기회 발굴과 글로벌 진출 지원 이런 게 약간 새롭게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결국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3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고 당연하죠. 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돈이죠. 자원. 펀딩이 적절한 규모로 적절한 밸류에이션으로 되는 게 스타트업의 성장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결국. 돈을 뭘로 벌 거냐? 사업을 해야지 버는 거죠. 혁신적인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가지고 고객을 확보하고 그 고객과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어야 주주들한테도 돌려줄 수 있고 직원들도 기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물론 사업기의 발굴이라는 거는 뭐 B2C도 있고 B2G도 있고 B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주요 기업들, 그룹사들이 갖고 있는 이 자원 시장 기회, 고객 베이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양쪽 사이드에 다 엄청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캠프는 물론 여기 있는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혁신으로 성장하고 태어났고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오른쪽의 스타트업들과 규모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끊임없이 추가적인 성장을 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혁신을 찾고 있는 기업군들, 기존 기업군 이 두 파티가 결합이 된다면 양쪽에 다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저희의 믿음이고 그것의 한 방법으로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이제 방법을 선택을 하고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저희 쪽이죠. 디캠프는 많은 스타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간접 투자 포트폴리오를 합치면 뭐 2-3천 개가 되는데 그 많은 회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사업 모델, 뭐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서비스나 프로덕트, 혁신적인 일하는 방식,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여태까지 고도 성장의 축이었던 대기업들, 기업들, 중견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업 규모, 자원, 네트워크, 노하우, 시장, 고객, 베이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을 것이냐. 그게 저희의 가장 큰 이제 도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잘 엮이면 저는 굉장히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쪽 사이드를 보면은 지금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국가에서 또 대기업들도 많은 서포트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잘 성장을 해왔고 글로벌리 보면은 한 7, 8위, 9위 요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들 합니다.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지금 스타트업의 개수가 한 4만 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중기부의 이제 통계에 의하면 그 스타트업들을 다 합치면 하나로 보면 매출 규모나 고용 창출이 이 재계 순위로 볼 때 뭐 한 2, 3위권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규모예요. 물론 이게 회사들이 4만 개나 돼 있으니까 그걸 합쳐서 보지 않으니까 아직도 굉장히 미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큰 거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고 그래서 오늘 참여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잘 성장하는 게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되게 중요하고 또 그들과 어떻게 잘 협력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의 고민들 또는 신사업 기회를 창출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기 앞줄에 계신 기업의 레프레젠테이티브들도 오늘 좋은 이 아이디어들을 꼭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양쪽 사이드 교집합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게 오늘 저희 디데이의 취지이고 이런 형태의 그 기업 사이드와 스타트업과의 결합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 꾸준하게 더 발전을 시켜나가고자 하는 게 저희 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그리고 활용해 주시는 걸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함께하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상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디캠프. 400여 개의 유망 스타트업이 디캠프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초기 스타트업을 이끌고 창업가들의 원대한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2013년 설립한 디캠프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함께해오며 스타트업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패스파인더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디캠프는 지난 수년간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디데이에 출전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 유치 기회와 성장을 할 수 있는 입주 공간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제공해 왔습니다. 입주 기업에게는 멘토링 등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과 근무를 위한 최적화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웰리스, 심리 상담 등 복지 프로그램, 함께 도전하는 문화를 만드는 커뮤니티, 사업에 꼭 필요한 자금 조달, 채용까지 성장 자본을 위한 직간접 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스타트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트업의 실패와 성공의 노하우가 모두 담겨 있는 디캠프 네트워크는 현재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에 커다란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디캠프를 거쳐간 패밀리사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혁신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한 디캠프의 패밀리사는 어떻게 기업과 협력하며 성장하고 있을까요? 저는 고피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재원이라고 하고요. 고피자는 전 세계 약 7개국에서 약 800여 개 매장에서 피자를 열심히 판매하고 있는 피자 브랜드입니다. 피자를 더 빠르게, 쉽게,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만드는 일들을 계속 하면서 이제 편의점 같이 작은 공간에서 아르바이트생 수준의 쉬운 오퍼레이션으로 풀 수 있는 회사는 이제 고피자밖에 없다 보니까 GS 벤처스에서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하고 리테일의 이런 새로운 사업 모델로 펼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스타트업이니까 봐주세요. 이건 절대 어디서든 통하지 않는다. 그냥 진짜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걸 존중해주는 문화, 그리고 그걸 같이 키울 수 있는 문화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들한테 인정받기만 하면 누구든 인정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KC 인증이라고 할까요? KS 마크라고 할까요? 다른 투자사들에게도 디캠프 알럼나이는 어느 정도 한번 이렇게 필터링이 된 스타트업으로 또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디캠프에서 투자를 받으실 수 있으면 꼭 받으시고 친구 같은 아빠처럼 지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리 자동화 로봇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노닉의 오진환입니다. 지금 백화점이나 급식소 등에 저희 로봇이 도입이 돼서 외식업 시장의 인력난, 고물가 등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디데이 기점으로 이제 무수히 많은 연락을 받았거든요. 출전했다라는 것이 저 스타트업은 이제 상품화되고 세상에서 쓸모가 있을 수 있구나, 척도가 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호방그룹이 가진 리조트, 아파트, 몰 등 식음료 매장에 저희 로봇을 도입을 해서 부족한 일손을 돕고 퀄리티 있는 음식을 만들고 비용 효율화를 이끌어내는데 함께 사업 협력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테이블 오더 서비스 태그히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저는 TMR 파운더스 대표 김영호라고 합니다. 하이트진로를 처음 뵀던 게 1월 말 2월이었던 것 같아요. 총 4개월이 걸려서 투자를 받았는데요. 하이트진로는 그 데이터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아무래도 주류 회사로서는 10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렇게 오래됨으로써 비어있는 그런 그레이 에리아가 항상 있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어떤 주류를 좋아하는지를 대략적인 빅데이터는 알고 있지만 실제 어떤 게 판매되고 어떤 브랜드가 되게 유명한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태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하이트진로 신사업개발팀하고 만나면서 경험했던 거는 역시 대기업들은 상생하려는 마인드가 그냥 조직 내에 들어가 있구나. 목적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구나. 저희 팀원처럼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해주면 엄청 걱정했거든요, 사실. 근데 너무 좋은 결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창업자들의 다양한 가치를 성장시켜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 디캠프. 스타트업의 성장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 중심에 디캠프가 함께합니다. 디캠프는 앞으로도 유망 스타트업들이 기업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스타트업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패스파인더 디캠프. 네, 디캠프에서 성장하고 있는 좀 수많은 유망한 스타트업이 사업 기회를 대기업과 함께 포착하고 또 상호 시너지를 내는 일에 디캠프도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을 장황하게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스타트업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과 직접 협업한 파트너사의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세 분 미리 좀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요. 호반건설의 CBC, 플랜H 벤처스, 그리고 GS 리테일, 그리고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디캠프 패밀리사를 포함해서 스타트업과 굉장히 활발하게 협업하고 또 투자까지 하는 CJ E&M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각 산업에서 스타트업 투자와 협업을 굉장히 활발하고 있는 플레이어를 저희가 또 모셨는데요. 스타트업과 기업 간의 협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 분들은 플랜H 벤처스 원한경 대표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GS 리테일 CBC 팀 서은정 팀장님, CJ E&M 성장추진팀 배민욱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가장 먼저 각 패널 분들께 먼저 소속된 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관심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원한경 대표님부터 좀 어떤 곳이고 어떤 산업군을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플래닛 벤처스 원한경입니다. 여기 계신 다른 CVC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저희는 이제 독립법인으로 설립돼 있고요. 2019년도에 건설업 최초의 엑셀레이터로 설립됐다가 2년 전에 추가 출자를 받으면서 저희 지금 벤처 투자 회사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팁스 운용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설립 첫 해에 디캠프에서 불러주신 뒤에 지금 5년 만에 왔네요. 근데 여기 계신 다른 그룹사분들은 모회사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 모회사인 호반그룹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면 30년 만에 재계순위 32, 시공순위 10위권까지 올라온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좀 뛰어난 그룹이고요. 건설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브뉴프랑 같은 유통 플랫폼,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제조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에너지 산업 쪽으로도 진출을 했고요. 저희 골프장, 리조트 같은 또 라이프 플랫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모회사와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주창하고 있는 산업은 스마트 시티 산업인데요.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분들 라이프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서비스들이 저희 관심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GS 리테일 CBC 팀 맡고 있는 서은정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GS 리테일은 그 독립 CVC는 아니고 저희 회사 내에 본계정으로 투자를 한 10년 이상 해왔습니다. 오늘 계신 디캠프 박영훈 대표님께서 굉장히 빌드업을 잘 해주셨던 CVC였고요. 그리고 GS 리테일은 크게 이제 저희 오프라인 기반의 편의점과 슈퍼마켓, 그리고 홈쇼핑, 그리고 두 사업의 이커머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O2O 사업,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겉에서 보이는 리테일이지만 그 백단에는 리테일의 경쟁, 고객들을 찾게 하는 상품, 그리고 거기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뭔가 그 고도화를 통해서 오히려 더 구매를 찾는 상품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저희로서는 매출을 증대할 수도 있고 또는 신규 사업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품과 백단의 기술 고도화,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많은 스타트업과 협업을 해오고 있어서 저희한테도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 있으시면 적극 또 연락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CJ E&M 성장추진 팀장 배민욱입니다. 저희 CJ E&M은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엔터테인먼트 부문과 커머스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아마 흔히 아시는 TVN이나 티빙, 엠넷 등등의 어떤 드라마나 TV, 그리고 또 영화
그리고 마마와 같은 케이크 콘서트 이런 것들을 하는 문화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는 커머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J 온스타일이라는 과거 CJ 오쇼핑이라고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직접적인 경쟁사가 지금 여기 계시는데요. 네, CJ 오쇼핑. 지금은 저희가 21년도부터 BI 개편을 해서 CJ 온스타일이라는 홈쇼핑과 그다음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이커머스 이런 형태로 해서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던 것은 이제 21년도부터 되게 좀 열심히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과 직접 투자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요. GS 리테일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펀드 운용사가 아니라 저희 사업회사로서 저희가 벌어들이는 영업 현금으로 이렇게 본계정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스타트업들은 여기도 이제 봤을 때 디캠프 출신의 또 반가운 대표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브랜드 관련된 투자를 또 되게 좀 진심으로 요즘에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브랜드들이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통 채널이나 어떤 컨텐츠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분들한테 더 잘 알려줄 수 있고 또는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차원에서 기술 관련된 기업이나 콘텐츠 마케팅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굉장히 협업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오늘 행사가 긴데 여러 미팅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산업군은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넓은 범위에서는 모든 산업군을 포괄한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실제 사례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다양한 스타트업을 만나시고 또 투자 그리고 협업까지 이어지는 역할을 하시면서 좀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배민욱 팀장님. 네. 대표적인 사례 뭐 저희가 지금 현재 직접 투자한 이제 그 전체 액수는 400억 정도 되고 저희도 동일하게 디캠프처럼 저희도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출자는 한 280억 해서 전체 한 700억 정도 버짓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포트폴리오 회사가 저희 직접 투자했던 포트폴리오 회사가 이제 14개 회사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가 브랜드 애그리게이터 부스터즈를 투자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ATL TV 광고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고 그리고 그들이 키우고 있는 브랜드는 아마 링티라고 하시면 잘 아실 것 같아요. 마시는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물에 태워서 한 포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시간이 한 3시 반이면 예를 들어서 4시에 저희가 TV 홈쇼핑 방송을 한다고 하면 앞뒤 CJ 온스타일이 2번과 6번이라고 치면 그 앞뒤의 광고를 이제 부스터즈가 먼저 좀 예약을 합니다. 저희가 편성이 보통 한 3개월 전에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링티라는 방송을 진행을 할 때 앞뒤에서 이렇게 링티에 관련된 ATL 광고들을 좀 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이렇게 넘기시다가 링티라는 광고를 봤구나 그래서 넘기셨는데 이제 CJ 온스타일에서 링티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들의 구매 전환을 일으킬 수 있도록 되게 애자일하게 많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애그리게이터 회사다 보니까 다양한 브랜드들을 같이 키워내고 발굴하고 공동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링티는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 처음에 같이 투자를 진행하시고 협업으로 이어지신 건지 그 프로세스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자본시장 변화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조금 자본시장이 되게 좋았을 때 그때는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만나 뵙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어떤 스킴을 짤 때 해당 회사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IR을 듣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그걸 검증하지 않고 믿고 계약서를 믿고 투자를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됐던 케이스들이 좀 잘 안 됐던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부터 자본시장이 좀 힘들어지면서 저희가 좀 더 검증, SI 입장에서 전략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검증을 하려고 했던 것은 대표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핵심 역량이 정말로 진심으로 이게 보유하고 계신 역량인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좀 차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대표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POC라는 것들을 이제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3에서 6개월 정도의 POC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 POC를 통해서 협업에 대한 성과가 검증이 되면 저희는 투자심사 보고서에서 어떤 FI 관점에서의 어떤 그 로아스가 아니라 ROI 관점에서도 저희 투자 수익률이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순위 되는 게 사업적인 시너지 관련돼서 검증된 결과물을 항상 이제 투자 보고서에 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우선이 돼서 이제 투자까지 연결된 케이스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매년 시장이 바뀌다 보니 각 CBC 그리고 또 대기업 내에 또 투자 협업 부서에서도 다양한 방향성이 계속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GS 리테일도 이어서 좀 궁금한데요. 주로 좀 어떤 단계에 좀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지도 스타트업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 맞는 좀 사례도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는 단계는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초반과 중반까지는 시리즈 그 B나 C 후반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사업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고 있었기 때문에 스타트업도 어느 정도 레디가 돼 있는 상태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B나 C 중심의 투자를 많이 했었고, 22년 초에 이제 대기업들의 CBC가 허용이 그 팁스 관련 투자가 허용이 되면서 저희도 이제 그 팁스 대기업 1호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얼리 단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 특히 새롭게 떠오르는 뭐 제네이아의 영역이나 이런 쪽은 얼리 기업들도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지금은 조금 앞단 투자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희는 투자를 한 10년 하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는 한 50여 개 정도 되는데,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협업을 했다가 중단된 경우도 있고 잠재돼 있다가 다시 된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좀 많고요. 최근에 좀 가장 피부에 와닿는 사례는 이건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저희는 직투도 하고 간접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 내에도 GS 벤처스가 있는데 벤처스에 저희가 LP 출자를 하고 벤처스로 투자를 한 고피자 사례가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있었고요. 고피자는 벤처스에서 투자를 하고 저희가 협업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22년 3분기 정도에 이제 투자를 했었고, 협업을 하는데 한 1년 정도 공을 같이 서로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뒤부터 좀 서서히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지금 한 저희 GS25 편의점 내에 860개 정도 매장의 고피자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10월 초부터는 1,050개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여러 회사를 투자했지만 이렇게까지 좀 공격적으로 협업을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예를 들면 기기 도입이나 아니면 제품 오퍼레이션이나 그리고 실제 매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그 체인 시스템에서 오퍼레이션 하는 거랑 또 편의점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서 그 관점에서도 서로 맞춰봐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쉽지는 않은 사례였지만 서로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상호 시너지의 목적이 좀 분명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000개까지도 전개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글로벌 고피자의 글로벌 확대와 저희 글로벌 매장에서의 협업까지도 좀 고민하고 이미 조금 시연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도 투자 포트폴리오 사이기도 한 고피자의 성장이 또 GS 리테일과 함께 최근에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S에 들어오고자 하는 많은 스타트업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편의점에는 도입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고피자여서 성공할 수 있었던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중요하고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비슷하게 시도했지만 잘 안 된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는 길에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그 서로의 목적이 분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진출이 목표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 POC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입증할 수 있는 결과가 굉장히 필요했고, 그걸 위해서는 자체 매장 말고 다른 채널하고 협업했던 경험도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고피자 일반 매장 대비 편의점은 굉장히 좁아요. 아시는 것처럼 좁고 정해진 공간 안에서 피자 오븐을 돌려야 되는 그런 악조건이 좀 있었지만, 목표를 굉장히 분명히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품 개발을 저희랑 굉장히 맞춰서 타이트하게 했고, 저희 매장 내 집기 사이즈 이런 모든 것을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셨고, 자체적으로 R&D 개발을 하시면서 상품 개발도 저희 상품 쪽이랑 붙어서 타이트하게 개발했던 그런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셨었고, 저희 관점에서도
좀 단계적으로 접근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목표를 잡아서 첫 번째 매장의 POC 일정을 정했었고 그 POC의 양쪽이 역량을 집중해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났었던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가장 크게 진행하는 상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2월 달에 저희의 파트너사들을 전부 모셔놓고 올해 출시할 전략적 상품들을 모두 보여주는 행사였는데 거기에 고피자 부스가 마련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사들이 모두 고피자의 실제 그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좀 도화선이 돼서 본격적으로 매장이 300개, 500개, 800개 쭉쭉 늘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양사의 목표나 이런 것들이 확실했고 서로 집중해서 역량을 좀 쏟아부어줘서 타임라인도 명확히 가져갔고 그 부분이 좀 성공할 수 있었던 아직은 그래도 갈 단계가 많이 남아있지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고피자 대표님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하나의 매장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본인도 몰랐다. 그러나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상호 간에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어떻게 잘 해낼지에 대해서 몰입해서 한 게 또 대표님 입장에서 지금까지 매장을 늘릴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의 조금 날카로운 질문일 수 있는데 실제 스타트업이 요즘 SI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업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시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좀 GS 리테일에서는 고피자는 굉장히 또 좋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런 고피자처럼 이런 SI 투자가 협업으로 이어지기까지 어떤 스타트업의 노력 그리고 또 상호 간의 노력이 있어야 될지 좀 진솔하게 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고피자가 저희도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린 게 동일하게 식품이었고 동일하게 기기 도입이었고 이런 유사한 사례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스타트업에는 되게 많은 기회들이 존재하잖아요. 외부에서 제한도 많고. 근데 보시면 되게 그 스타트업의 주요 이니셔티브들이 있는데도 굉장히 흔들리시는 기업들이 있으세요. 우리의 넥스트 목표가 명확하다면 단계가 있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랑 어느 정도 협업을 진행하다가 스타트업은 리소스가 적으시기 때문에 목표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사실 하나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타트를 했음에도 리소스가 없거나 저희가 개발을 같이 필요로 할 때 뭔가 이게 스텝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그 다음 단계로 사실 대기업은 명확하게 POC에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확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진행하기 어려운 기회가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리소스를 집중할 때는 정확하게 집중해서 목표를 좀 달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한번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좀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 잘 듣고 계시죠? 네. 그 다음으로 저희 또 호반그룹 플래닛 원한경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앞서 본 영상에서 로닉, 이 플래닛의 투자 그리고 팁스 그 다음에 최근에 호반건설 POC도 진행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로닉은 고피자보다 오히려 더 얼리 스테이지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투자를 하고 또 POC를 그룹 안에서 진행하게 되었는지 그 프로세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업의 계열사인 CVC 이러면 상당히 좀 일단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재미없고 뭐 링티를 마셨는데 맛이 없다고 분노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고피자를 먹었는데 생명의 위험을 느끼진 않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던 건물이 막 넘어가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니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산업 규모도 워낙 크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아이템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생활 친화적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슷한 솔루션인데 저희는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공간을 일단 만들고 그때 판교에서 시작됐죠. 판교에 그 주상복합을 만든 다음에 밑에 보통 이 상가를 분양을 하고 끝내면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끝나는데 이제 허업 벌판이었기 때문에 상가를 운영할 회사를 만들었고 아브뉴프랑이라는 게 있죠. 아브뉴프랑에서 여러분들 식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주변에 있는 그런 그 백화점이나 이런 복합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스트리트
몰을 우리 호반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테넌트들을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지금까지 많은 로봇 솔루션들이 나왔습니다. 소상공 쪽 산업에서 로봇 솔루션이 나오는 이유는 분명하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인건비를 포함해서 들어가는 로봇팔이라든지 아니면 조리 로봇이 과연 이 현장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솔루션이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로닉을 우리 그때 디캠프 때 발굴하고 투자할 때 또 같은 호반 그룹 내에 오픈 이노베이션 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팀을 직접 모회사 인프라에 적용시켜 나갈 것을 고민을 같이 해주는 팀이 있는데요. 그 팀하고 같이 IR을 듣고 어떻게 이 팀을 한번 우리 인프라에 적용시킬 건지 같이 고민하고 투자와 실증을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그때 저희 호반 그룹 2층에 식당이 있는데 큐브 로봇들을 전부 설치해가지고 POC를 2주 동안 돌렸습니다. 그때 좀 팀이 굉장히 자신이 있어 하는 거는 별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샐러드에 대한 그 로봇에 대한 그 실증을 했는데 점심 때 갑자기 몰려드는 그 소비 인파 그리고 그 매일매일 떨어지는 재료들의 상태, 예를 들어 물이 묻어 있느냐 안 묻어 있느냐, 싱싱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토출되는 양이랑 무게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그 현장의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2주 동안 저희가 검증을 하면서 이 팀은 현장에서 바로 대응이 되는 팀이구나. 이 완전 자동 조리 로봇에 대한 가능성을 본 거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로봇팔을 하고 지금 주방에 쓰는 조리 로봇이 과연 완전 자동 조리 로봇인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재료 투입부터 해서 포장까지 완전 자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동 로봇을 얘기할 때 로봇팔은 굉장히 저희가 필드에 생각할 때 비용이 높고요. 그 인간하고의 협동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스톱할 때 로봇팔 안에 있는 부품들이 손상이 갈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인간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그 큐브를 조합하고 거기서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조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실증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 검증하고 난 뒤에 투자를 했고, 지금 저희가 이제 기술 공모전은 수상을 했고요. 향후 저희 리조트 골프장의 시금부 사업도 있죠. 그리고 우리 아브뉴 프랑에 이런 음식료업을 하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영업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로닉 대표님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로닉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초기 기업이기도 하고 또 POC 단계에서 스타트업 대표님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고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닭가슴살이 5등분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덩어리로 온다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POC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고 한 3일 정도는 상호간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초기 팀들을 볼 때는 좀 그런 시행착오를 저희 대기업 그룹사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서 스타트업들에게 바라는 바는 무엇이고 그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려면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B2B DNA인데요. B2C와 소프트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다 모여라, 그리고 다 모인 다음에 우리가 락인 시킨다, 뭐 이런 차원하고는 다르게 이 B2B 고객이 진짜 골치 아픈 게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연결되면 충성심이 높다라는 부분들인데요. 말씀대로 아침에 잠깐 그 주방 아줌마의 부재, 여기서도 뭔가 변수가 생기는데요. B2B를 할 때는 이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대안을 찾아 떠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선택과 집중을, 그 리소스를 제한적이나마 쏟아부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는 그 대기업의 오너십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직원이거든요. 우리 직원 대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근데 대기업의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직원 대 직원. 우리도 내부에서의 성과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건설 현장의 신기술을 받아들였을 때 얘가 넘어가면 우리는 그냥 그쵸. 현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니즈가 뭐냐에 따라서 기술을 뺏긴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만나는 사람의 니즈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와 좀 이어지는 질문일 수 있는데 이것도 대본에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정말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려는 이유 그리고 그 의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라는 사전 질문이 있었어요. 조금 더 브로드한 영역에서 대기업이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계속하려는 이유, 또 CJ E&M이 스타트업과 협업을 하려는 진짜 이유는 어떤 걸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장의 속도를 다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과 조직적인 어떤 규모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모든 조직이 세팅돼 있고 하지만 항상 이 기존의 사업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조직과 이런 오퍼레이션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외부의 트렌드는 너무 빠르게 바뀌고 그런 거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내부의 어떤 뭐 리서치만 해서 전략에서 보고서를 쓰거나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빠르게 좀 접목시키고 이게 변화를 좀 받아들여서 느리지만 그래도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피버팅을 해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아마 오픈 이노베이션을 저희가 진행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화두가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나 이런 협업에 대한 어떤 성공적인 사례가 안 나온 어떤 계열사들은 OI 자체에 대한 어떤 규모를 줄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조직도 없어지고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했을 때 회사에 도움이 되고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갈 수 있고 이익이 플러스 되거나 아니면 고객이 증가하거나 어떤 시장의 침투를 좀 더 뭔가 빠르게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실질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한 형태로 점점점 이제 바뀌고 있어서 그런 거를 정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CJ E&M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투자 그리고 팁스도 진행을 하시고요. 실제 저희 작년에 진행했던 디데이에서도 한 기업을 또 투자하고 팁스 그리고 지금 협업까지 진행하고 계시는데 좀 그 사례를 통해서 CJ E&M은 어떤 프로세스로 협업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23년 4월에 디데이 출전했던 바인드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바인드는 4060 남성 패션 전문 플랫폼인데요. 그 디데이에서 너무 대표님의 피칭도 너무 멋있으셨고 이제 끝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저희랑 되게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퀴니처럼 이렇게 4060을 그 시장을 선점해서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있는 반면에 남성이 그 당시에 이렇게 뭔가 퀴니처럼 그 남성 타겟으로 4060을 타겟으로 하는 패션 버티컬이 없었던 점이라서 그 점에 저희가 비어 있다는 지점을 저희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의 어떤 메인 고객들은 35세에서 54세 여성 고객들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저희가 모르는 어떤 고객분들을 이런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많이 고객에 대한 층을 좀 다변화해보고 싶다 이런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팁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23년도에 저희도 똑같이 이제 팁스 운용사로 지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첫 투자로 이제 바인드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POC라는 과정이 없이 팁스는 이제 바로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협업을 해서 컨설팅까지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저희 남성의 브룩스 브라더스라고 하시면 아마 남성분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대통령님이 입으시는 그런 정장인데 그런 브랜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사이고 또 락포트를 저희 팀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성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이 남성 버티컬 하고 있는 바인드에 이제 인젝션 해드림으로써 상품에 대한 차별성도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협업 사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스타트업 분들께 한마디의 조언, 충고 또는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곳과 꼭 만나자라던가 아니면 이런 팀들을 적극적으로 찾는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한경 대표님. 저희 그룹사에 있는 인프라를 모두 동원해서 R&D가 부족하면 팁스 사업을 전개하고 실증이 필요하면
POC랑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성장하시면 저희가 데모데이를 개최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프리 IPO까지 하시면 프리 IPO 하는 팀이 있고요. M&A가 필요하시면 M&A를 하는 전략기획실이 있고요. 근데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 수요자 관점에서 한 번만 더 본인의 기술과 서비스를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대기업들도 물론 이제 그 담당자마다 니즈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전처럼 막 그러진 않고 정말 생존의 문제로 우리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정말 파트너 대 파트너로 딱 놓고 얘기할 수 있게 뭔가 자신감을 딱 가지고 오셔서 그 맨투맨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눅 들지도 마시고 좀 먼저 놓고부터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랑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회사들을 막 만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회사 IR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 팀들도 있고 저희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지를 아예 포인트아웃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대기업과의 협업과 투자라는 게 사실 한 번에 딱 통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99%인 것 같고 저희도 회사에 대해서 듣고 정말 저희한테 맞고 유망하다고 판단이 들면 오히려 회사가 돌아가고 나면 저희가 내부에서 회사의 대표자가 돼서 어디랑 협업을 하고 해야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투자를 할 수 있을지를 엄청나게 찾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 관점에서도 고민을 하지만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새로운 시도, 더 빠른 개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저희가 받을 수도 있고 협업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의 준비 그리고 다양한 시도, 고민 그다음에 한 번의 시도로 좀 지치지 않는 좀 굉장히 적극적인 열정 이런 게 스타트업은 있다면, 열정 빼면 열정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성공 네, 그렇죠? 가능성을 서로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저보다 더 대단하신 대표님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TPO에 맞게 조금 세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14건의 포트폴리오 했는데 팁스 단계인 시드부터 이렇게 프리 IPO 단계까지 투자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근데 초기에 되게 진심이거든요. 그 진심은 반증은 저희 디캠프 출신에 있는 저희 이준호 과장님을 저희 모셔왔고요. 저희 팀에서 함께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인포뱅크나 등등 엑셀러레이터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모셔왔고 그만큼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저희 어떤 열망과 투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을 좀 두드려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패널 분들과 함께 스타트업에 대한 협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각 기업들이 스타트업 협업 그리고 투자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또 반대로 이런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가 스타트업과 또 기업 간의 성공적인 협업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